자, 이제 오늘부터 강의 주제 6인데요. 강론이에요. 그래서 식물의 이제 계통분류 강론이 강의 주제 6이고, 거기에 이제 계속 그 분류군별로 각 분류군이 어떻게 진화했고, 어떤 진화의 산물인 다양성이 어떻게 형성됐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앞으로 이제 기말고사까지는 이 슬라이드가 여러분들 강의 지금 16강부터 33강, 32강까지 이 슬라이드가 인트로 슬라이드예요. 이거는 내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만들어 합성해서 만든 이미지인데, 이제 식물계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건데요. 주로 이제 유배식물, 배를 가지고 있는 식물을 우리가 식물계라고 좁은 의미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배식물에 가장 가까운 조류가 이제 차축조류인데, 그 차축조류 중에서도 접합조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접합조류 사진이 여기 첫 번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할 이끼류 사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17강에서 강의할 석송류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치류 사진, 그리고 이제 거시식물을 사진, 그리고 속시식물의 외떡잎식물, 쌍떡잎식물 사진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물계의 문이 대부분 다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징적인 슬라이드여서 내가 이걸 한 3년 전에 2023년, 22년, 3년인가요? 3년에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카오스 재단에서 이제 강의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식물의 탄생과 진화라는 여러분들 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한 2시간 반짜리 동영상이 있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한 거의 20만 뷰 정도 된 동영상이 있는데, 그때 사용했던 슬라이드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슬라이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앞으로 배울 거에 대한 문 수준에서의 식물의 탄생과 진화를 이해하려면은 동영상을 한번 시간 날 때 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식물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생명의 3개 영역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원핵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세균 영역, 그 다음에 고세균 영역. 고세균 영역은 진핵세포 영역과 더 근연이다는 걸 이제 배웠고, 그러면 진핵세포 영역은 다시 몇 개의 개로 우리가 인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상당히 이견이 많아요. 그러면 진핵세포 영역에서 식물계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넓게 정의하면은 주로 고색소체류, 그러니까 영어로는 알카에오플라스티다라고 하는 고색소체류, 그러니까 엔도심비오시스에 의해서 엽록체가 내공생을 형성할 때 제1차 내공생에 의해서 엽록체가 형성된 군을 우리는 고색소체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색소체류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조류 중에 갈조류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와편모조류라든지 이런 조류 종류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2차 내공생에 의해서 형성된 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 내공생에 의해서 엽록체가 형성된 군을 우리는 고색소체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식물계를, 이 고색소체류 전체를 식물계라고 보는 넓은 의미의 식물계를 정의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고색소초리 중에서는 크로로필 A씨를 엽록소로 가지고 있는 홍조류하고 AB를 가지고 있는 주로 녹색 식물류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홍조류는 제외하고 녹색 식물만을 우리가 식물계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녹색 식물에는 주로 이제 녹조류하고 차축조류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육상식물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조류학에서 이 녹조류, 차축조류까지는 주로 많이 커버하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식물 분류학이나 계통 분류학에서는 주로 이 육상식물만을 식물계로 좁은 의미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종수에 있어서나 또 우리 눈에 있어서나 또는 우리가 실생활에 이용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육상식물, 유배식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식물계를 좁게는 우리가 이제 유배식물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식물 계통 분류학에서는 주로 이 식물계만 이 좁은 의미의 식물계, 육상식물을 주로 커버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기 지금 차축조류라든지 녹조류, 홍조류 이런 거는 그러면 어디에서 주로 커버하는? 주로 이제 우리는 우리 대학에는 지금 커리큘럼에 조류학이라는 게 없어요. 파이콜로지라고 하고 LG를 주로 다루는 학문 분야인데 이 파이콜로지 전공자가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그래서 그 부분은 조류학을 가르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조류학 책을 참조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녹색 식물 중에서 우리가 이제 차축조류, 다른 말로는 윤조류라고 얘기를 해요. 자동차의 축과 같이 생겼다. 그래서 바퀴윤자를 써서 윤조류라고 하는데 이 윤조류 중에 여러 가지 계열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2개 계열만 표현을 해놨는데 최소한 5개에서 6개의 계열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접합조류가 육상식물과 가장 최근까지 공동조상을 공유했다는 게 여러 가지 최근의 유전체 분석 자료에 의해서 서포트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다양성을 배우는 쪽에서는 주로 이제 이 육상식물만을 다룰 건데요. 육상식물은 크게 이 앞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포자를 가지고 있는 식물하고 종자를 가지고 있는 식물로 우리가 이제 대별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는 또 이제 관다발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관다발 식물과 비관다발 식물을 우리가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다발이 있는 포자로 번식하는 식물을 우리는 이끼 종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여기에는 크게 이제 3개의 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뿔리끼문, 우산이끼문, 그 다음에 솔리끼문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종은 약 한 2만 4,5천 종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는 주로 이 이끼류 진화와 어떻게 해서 식물이 육지에 적응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17강에서는 주로 이제 포자식물인데 관다발이 있는 포자식물. 그래서 주로 이제 석송식물과 양치식물 중에서는 주로 오늘은 초기에 분화된 군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자를 갖는 식물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거시식물과 속시식물로 나누는데 거시식물은 크게 4개 내지 3개의 문을 인지합니다. 이제 옛날 교과서들은 대부분 은행식물문, 소철식물문, 마왕식물문, 소나무식물문, 국가식물문을 인지를 했는데 최근의 많은 유전적 자료들을 결과는 이 마왕식물문이 소나무식물문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게 요즘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거시식물의 최근에는 주로 3개 문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속시식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속시식물문 또는 꽃피는 식물문 또는 목련식물문이라고 하고 전체 식물계를 우리가 한 40만 종 조금 못 되는 거로 보는데 그중에 35만 2천 종이 주로 속시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식물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속시식물이다. 나머지가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 종 구성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상당히 미미하다. 이제 잇기리 위해서는 솔잎기문이 약 한 4% 정도 되고, 그다음에 양치식물이 약 한 3% 정도 되고, 나머지 문들은 차지하는 종수로 보면은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일부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게 관다발이 있느냐 없느냐, 또 번식을 포자로 하느냐 종자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부르는 이름이 많이 다릅니다. 즉 어떻게 부르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진화 계열 순서로 보았을 때,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주로 일어났는가를 내가 이제 요약해 놓은 게 이 5가지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속에서 살던 식물이 육지에 적응하는 이런 이제 새로운 적응 현상이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육상식물 또는 유배식물이 발전을 하고, 그래서 그 유배식물의 초기에 먼저 분화된 식물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선태식물이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 선태식물은 관다발이 없기 때문에 물질 수송을 멀리 할 수가 없어서 비교적 땅 표면에 붙어서 낮게 사는 게 이제 일반적인 서식 현상이에요. 그래서 보다 더 크게 자라고 햇볕을 경쟁해서 서로 유리하게 되려면은 크게 자라야 되는데, 크게 자라려면은 결과적으로 물질 수송을 할 수 있는 관다발 조직이 발달하게 된다. 그래서 이 이제 관다발이라는 두 번째 이노베이션이 있었고, 그래서 관다발 식물이 생기고, 관다발 식물 중에서는 이제 잎이 아주 작고 주로 이제 줄기로만 형성이 돼 있고, 잎이 이네이션이라고 그래서 줄기의 표피 조직이 늘어나서 잎이 형성된 식물, 이걸 우리는 소엽식물 또는 석송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석송식물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주로 이제 세개목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잎이 발달된 식물, 진짜 잎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줄기가 모여서 잎으로 발달하는 과정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정말 잎이 발달됐다, 진짜 잎. 그래서 엽적이 나가면 엽극이 형성되는 그런 식물을 우리는 진정엽 식물이라고 그래요. 진정엽 식물에는 크게 이제 양치식물과 종자식물로 구분을 합니다. 포자로 번식하는 양치식물 계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자로 번식하는 종자식물 계열인데, 이 종자식물들은 목재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그닌이 침착이 되어서 굉장히 튼튼한 목재가 발달한 식물. 그래서 목재의 발달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종자의 발달이 나중에 진화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그래서 4번째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자 특징을 모아서 주로 이제 종자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자식물 중에서는 거시식물이 먼저 지구상에 3억 6천만 년 전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꽃과 열매가 발달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아는 현화식물, 꽃피는 식물 또는 속시식물이 진화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가장 늦게 태어난 거는 현화식물이지만 종수로는 가장 번성한 식물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슬라이드들은 내가 이제 직접 찍은 사진으로 하나씩 이 주요 군들의 뭐랄까 대표 식물들을 집어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머릿속에 조금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마황식물을 아까 얘기를 했는데, 거시식물에 이게 이제 소나무 식물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지금 현재의 이제 주장하고, 아니다, 이게 소나무 식물에 가깝다고 보는 주장하고 두 개가 있는데, 요즘은 마황식물이 소나무 식물의 두 개의 목 사이에 들어가는 걸로 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시간의 개념으로 한번 보면은 이 5가지의 이노베이션이 언제쯤 일어났는가, 그런 얘기예요. 먼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육상식물이 처음 지구상에 출현한 게 우리가 분자시계로 추정하면은 약 한 4억 7천만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현생 이연을 우리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는데, 고생대의 맨 처음 출현하는 지층을 우리는 캠브리아기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오르도비스기예요. 그런데 오르도비스기에 여기 이 자를 내가 써놓은 거는 뭐냐면 얼리 오르도비시안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르도비스기의 초기에 육상식물이 처음 식물이 육지에 적응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관다발이 발달한 이노베이션은 약 4억 2,500만 년 전이다. 그래서 실루리아기에 해당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진짜 잎이 발달한 식물, 이거는 4억 8,800만 년 전인데 대봉기 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자가 발달한 거는 3억 6천만 년 전인데 이게 대봉기 후기예요. 레이트 데보니안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속시식물은 그러면 거시식물로부터 그 조상이 기원을 했을 텐데 실제로 화석으로 나타나는 거는 1억 6,500에서 1억 4,500만 년 전의 화석부터 실제 속시식물이 지구상에 출현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식물군을 우리가 정의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상식물이고 육지에 적응했고 배를 갖기 때문에 우리는 유배식물, 엠브리오를 가지니까 유배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우리가 랜드 플랜트 또는 엠브리오 파이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엠브리오 파이테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관다발이 없는 논바스큘라 플랜트가 아까 얘기했던 선유, 태류, 각태류 하는 세 가지 이끼 식물 무늬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다발이 있는 식물 중에서는 종자를 만들지 않는, 그러니까 무종자 관다발 식물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우리가 seedless vascular plant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석송류하고 양치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씨드를 갖는 바스큘라 플랜트는 우리는 종자 식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대비해서 종자가 있느냐 없느냐, 관다발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에 포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왜 얘기를 안 하느냐? 포자라는 특징 자체는 플레지오모픽 캐릭터예요. 드라이브드 캐릭터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파생 형질이 아니고 원시 형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이제 육지에 적응한 식물 중에서 가장 가까운 차축조류는 누구냐? 그래서 차축조류에 여러분들 일반 생물학에서 이미 배운 자료인데, 세포막에서 셀룰로스를 합성하는 단백질 복합체가 이렇게 육상식물은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세포막에서 셀룰로스를 합성해 가지고 세포벽을 합성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세포벽은 주 구성 물질이 셀룰로스에 여러 가지 복합 물질이 붙어 있는 건데, 그럼 세포막에서 이걸 합성하는데 세포막에서 합성하는 합성 단백질 복합체가 링 형태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축조류 중에서도 이렇게 링 형태로 배열된 차축조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조류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결과적으로는 식물이 셀룰로스를 합성하는 합성 공장은 어디에서 왔느냐 따지고 보면 세균들 중에서 여기 지금 이제 셀룰로스를 합성하는 세균이 있어요. 내가 대학 때, 내가 박사과정 때 텍사스 주립대에서 공부할 때인데, 거기 실험실, 옆 실험실, 우리 실험실 옆 실험실에 한 교수님이 연구하는 게 뭐냐면은 세균을 이용해서 셀룰로스 합성 공장을 만드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세균이 셀룰로스를 합성한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 그런데 식물들이 셀룰로스를 합성하는 그런 능력은 원래 그러니까 세균들로부터 받은 거예요. 받은 건데, 근데 세균과 다른 점은 뭐냐면은 셀룰로스 합성 이 단백질 컴플렉스가 세균은 일렬로 이렇게 배열돼 있어요. 그래서 셀룰로스를 스피닝할 때 이렇게 한 가닥씩 만든 것들을 이렇게 이제 꼬는데, 식물은 이렇게 원형으로 배열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셀룰로스 합성 단백질 복합체가 원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는 식물과 차축조류 일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차축조류가 육상식물과 유사한 특징을 가졌다,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서는 이제
식물 세포는 셀 플레이트가 먼저 만들어져 가지고 세포벽으로 이제 점점 발달하잖아요. 세포가 분열을 할 때. 그래서 이 경막 형성체 형성 과정이 서로 유사하다. 정충후 구조가 유사하고 난접합을 한다. 그러니까 조류들은 주로 이제 난접합을 하는 조류는 극히 일부예요. 대부분은 그냥 난접합을 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 유주자하고 마이너스 유주자가 물속에서 만나서 서로 만나서 이렇게 자이고테가 형성이 되는데, 이때 이제 난접합을 하는 이런 조류가 차축 조류에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유전체 분석 자료가 이걸 지지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육상식물은 차축 조류 일부 군과 자매군으로 공동 조상을 공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난조 세포를 만드는 이 니텔라라든지 카라라든지 차축 조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포판을 형성할 때 아까 경막 형성체가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도 식물과 차축 조류의 공통 특징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태학적으로 이와 같은 이제 특징들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전체를 분석해 본 결과 차축 조류 중에서도 여기 지금 이제 차축 조류의 메소스티그마토파이시라는, 파이시라고 하는 거는요, 조류에서 강을 의미해요, 주로. 그러니까 차축 조류 문에 여러 강이 있는데 차축 조류 자체가 단계 통군이 아니고 직계 통군이에요. 그 중에서 접합 조류 쪽과 육상식물이 가장 가까운 관계다. 가까운 관계라는 건 뭐냐면은 차축 조류 중에서 여러 개의 강이 있는데 접합 조강이 가장 최근까지 육상식물과 공동 조상을 공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차축 조류의 접합 조류광은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들 이제 그 민물에, 바닷물이 아니고 바닷가에 가면은 파래라든지 뭐 구멍갈 파래도 있고 파래도 있는데, 민물에 저렇게 바위에 붙어서 사상체로 살아가는 녹조류 같은 접합조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은 저기 엽록체의 배열이 DNA 더블 힐릭스 같이 이렇게 사다리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는 핵함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는 별핵함이 있는데, 여기 엽록체 모양이 저렇게 별 모양으로 두 개씩 들어있어요, 한 세포당. 이걸 우리는 별핵함이라고 그래요.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산 같은데 이런데 시냇가에 가서 물놀이 하면서 보면은 바위를 맨발로 이렇게 밟으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거기에 주로 붙어 있는 녹조류가, 이제 차축조류가 뭐냐면은 이 물먼지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이렇게 긁어다가 현미경으로 보면은 2개의 반세포가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데스미드 종류라고 그러는데, 이 물먼지 말 종류가 굉장히 현미경적으로 보면은 이쁘게 이렇게 반세포 2개가, 이거 하나의 세포인데 2개의 세포 같이 생겼어. 근데 실제로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2개의 반세포로 구성된 이런 조류들이 있는데, 이런 조류들이 접합조류예요. 주로 민물 가장자리에서 사는 조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종합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차축조류의 계열이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그 6개의 계열 중에서, 강 중에서 지그네마토파이세가 랜드 플랜트하고 가장 최근까지 공동 조상을 공유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자, 이렇게 민물에 원래 이제 사는 조류들인데, 이 민물에 사는 조류들은 결과적으로 가뭄이 되면 물의 양이 줄어들면서 건조에 노출되게 되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살기 위한 방편으로서 주변 토양에 사는 세균들로부터 건조 내성 유전자를 전달받았다. 이걸 우리는 HGT, 호리존탈 진 트랜스퍼, 즉 수평적 유전자 이동 현상을 겪게 됐다. 그렇게 해서 뭐냐면은 육지에 적응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갖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면은, 우리가 유전체 분석을 하다 보니까
관다발 식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뭐 몇몇 가지 분석한 게 있었고, 선태류에 대해서도 몇몇 가지 분석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분석 기술이 점점 보편화되면서 이 조류들도 분석을 해보니까 조류 중에 차축조류, 그 중에서도 접합조류와 이 육상식물이 가장 최근까지 공동조상을 공유했다는 게, 그러면 언제쯤이냐? 5억 8천만 년 전 정도에 뭐냐면은 세균들로부터, 세균의 건조 내성 유전자입니다. 글라스 계열 유전자하고 PIL 계열의 건조 내성 유전자를 전달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접합조광도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육상식물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다른 차축조류들은 이와 같은 건조 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러한가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면은 뭐냐면은 접합조류하고 육상식물의 공동조상 때, 그러니까 분지 바로 이전에 건조 내성 유전자를 세균으로부터 HGT에 의해서 갖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언제쯤으로 추정되느냐? 약 5억 8천만 년 전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새로운 유전자를 얻게 되니까 이 유전자들을 복제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뭐냐면 육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활용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글라스 유전자하고 PIL 유전자 개통도를 그려보면은, 유전자 개통을 그리면은 유배식물과 접합조광이 세균것과 아주 유사한 글라스 계열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PIL 계열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셀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1919년에. 그 이후에 이제 여기에 대한 많은 후속 논문들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 자료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혁신이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런 혁신만 이루고 끝났느냐? 그게 아니고 새로운 유전자를 받아서 그거를 복제해 가지고 새로운 유전자 군들을 발생시키면서 이와 같은 식물들이 육지에 적응하고 점점 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됐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접합조광하고 같이 이런 유전자군을 얻게 된 이노베이션, 육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시점을 일로 본 거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관속이 발달한 시점, 그리고 이제 뭐냐면 세 번째 소엽이 대엽으로 발달하는 시점, 종자가 발달한 시점, 그리고 꽃이 발달한 시점들을 놓고 유전자 복제 현상을 여기 지금 본 겁니다. 오른쪽에 유전자 복제라고 하는 거 홀지놈 듀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홀지놈 듀플리케이션이 언제 집중적으로 일어났느냐? 식물이 육지에 적응하던 초기에 집중적으로 홀지놈 듀플리케이션이 유전체 자체가 2배 정도 확장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배에서 4배 확장된 시점, 그리고 이제 뭐냐면 현화식물 때. 그래서 이걸 시점으로 보면은 전체 유전자 양입니다. 이거는 이제 몇몇 개 유전자 군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건데, 저기서도 보면 1번, 즉 육지에 적응하는 시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아까 얘기했던 5개의 이노베이션 시점인데, 거시식물과 속시식물은 유전체 크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뭐냐면은 소엽식물에서 대엽식물, 그 다음에 양치식물로 가면서 꾸준히 유전체 전체가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3개 유전자군에 대해서만 확장 및 감축 현상을 조사한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먼저, 그러니까 유전적 이노베이션이 먼저 일어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그런 유전자들을 활용해서 형태적으로 적응하는 현상이 나중에 이제 같이 발달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이와 같은 유전체를 갖게 되고 신호 전달 경로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호르몬 반응 경로가 형성이 되고, 점점 이제 전사 유전체도 복잡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육지에 적응하는 이런 과정이 진행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유전적 이노베이션 말고 그러면 형태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첫 번째, 배가 형성이 됐다. 그런 이제 육상식물로 발전하면서 배가 형성됐다. 이거는 이제 우산이끼의 배인데요.
우산이끼의 배를 여기 보면은 이제 다세포성 배를 가지고 있다. 요 지금 이제 길게 주둥이가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장낭기 이제 입구에 장낭기 넥셀입니다. 장낭기 넥셀 안에서 이제 수정이 일어나 가지고 여러 개의 세포가 이렇게 이제 분열하고 있는 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산이끼의 배는 언제 볼 수 있느냐면 요거는 내가 우산이끼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요. 우산이끼 암배우체 끝에 지금 이게 노랗게 달린 게 있는데 이거는 포자예요. 그러면 배는 어디에 있느냐? 이미 배가 감수 분열이 일어나서 이게 포자를 형성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아래쪽에 현미경 사진이 있는데 여기 빨갛게 된 게 이제 포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탄사 조직이 있고 아래쪽에 여기에 이제 배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배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포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이거는 배우체고 배우체에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게 포자체예요. 그러면 이 포자체에서 바로 감수 분열이 일어나서 여기 지금 이제 포자가 형성된 거고 그게 노랗게 여기 포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포자체는 어디에 있느냐?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이게 이제 배가 발달하는 가장 그러니까 간단한 배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혁신으로는 어떤 게 있느냐? 세대 교본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세대 교본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배체성 포자체하고 단배체성 하플로이드 반수체의 세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대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사리를 예로 들자면은 고사리가 있는데 이거는 포자체 2N이고 이 잎 뒤에 포자낭이 달렸는데 거기서 감수 분열이 일어나서 포자가 만들어지면 N우액상이 되는 거고 이 N우액상이 땅에 떨어지면 배우체가 되고 이 배우체가 강합성을 하면서 거기에서 장정기와 장낭기를 만들어서 수정이 일어나면은 다시 수정체가 돼 가지고 이게 발달하면은 포자체가 되죠. 그래서 포자체 이N우액상 세대하고 반수체인 배우체 세대가 독립적으로 살면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세대 교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조류 중에서도 일부 세대 교본에 유사한 현상이 있기는 있는데 이 육상식물과 같은 세대 교본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대 교본. 그러면 사람도 세대 교본을 하는 거 아니냐? 왜? N우액상 세대하고 이N우액상 세대가 있는데. 그런데 사람은 뭐냐면은 포자체에서 이 배우체 세대 자체가 없어요. 사람은 포자체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포자체에서 바로 배우체 세대가 없고 바로 정자 난자를 만들지 이 배우체 세대라는 게 없어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다배체성 배우체 세대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물과 식물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세대 교본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생겼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배우체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이노베이션이 뭐냐면은 점점 세포가 아무 데서나 분열하는 게 아니고 정단 분열 조직 하나의 세포가 이제 초창기 뭐냐면 이끼 종류라든지 이 고사리 종류 중에 초창기 것들은 정단 분열 세포가 하나의 세포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진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분열 조직대를 이루죠. 그래서 정단 분열 조직이 발달한다. 그 다음에 배우체 낭이 다세포성이다. 그래서 장정기낭, 장낭기낭이 다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이제 장정기낭이고 이게 장낭기낭이에요. 그리고 이제 포자체에서 발달한 포자가 스포로폴레닌이라는 굉장히 딱딱한 물질로 둘러싸여 있다. 그런 얘기. 스포로폴레닌. 이게 식물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단백질 조직입니다. 그래서 포자를 보호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꽃피는 식물도 꽃가루의 표면이 스포로폴레닌으로 되어 있고 포자 식물도 마찬가지고 이끼 식물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또 식물들이 이제 육지에 적응하려면은 결과적으로 건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예민하기 때문에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세포 표면에 큐티클층을 만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포벽 바깥쪽에 큐티클층이 발달되어 있다. 그런데 그러면 큐티클층을 앞뒤로 다 막아놓으면 그러면 공기 유통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뭘 만들었느냐? 특별히 공기는 들어오고 나가고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증산작용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기공장치가 발달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일련의 변화가 거의 동시대에 아까 유전적 변화와 함께 일어나면서 육지에 적응할 수 있는 포텐셜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끼류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됐느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냐면은 차축조류 중에 접합조류 공동주상으로부터 이제 육상식물이 여기 기원을 했고요. 육상식물 중에서 그러면 이제 이끼류. 과거에는 이끼류가 측계통군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교재도 많은 부분이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일반 생물 책들도 그렇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많은 유전체 정보를 분석해 보니까 이끼류는 단계통군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보여준 슬라이드들이 전부 다 내가 직접 만들어서 변형시켰어요. 그래서 이 이끼류가 단계통군이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이끼류 단계통군은 많은 자료들이 현재 서포팅을 한다. 그리고 이제 이끼류 중에서 가장 먼저 분지된 군이 뿔리끼류, 그 다음 우산이끼, 그 다음에 소울리끼. 우산이끼와 소울리끼 종류는 서로 자매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끼류 단계통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이와 같은 이제 이끼류, 그러니까 뿔리끼류, 우산이끼류, 소울리끼류, 뿔리끼가 가장 먼저 분지됐고, 그 다음에 우산이끼, 소울리끼가 공동조상으로부터 분지가 됐는데, 이제 그 주요 형태학적 특징을 살펴보면은 주로 이제 배우체 기공장치가 있느냐, 아까 얘기했죠. 기공장치가 있느냐 없느냐 보면 우산이끼는 기공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많은 논란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체가 엽상체를 만드느냐, 만드는 것도 있고 안 만드는 것도 있고 삼각형으로 표시해 놓은 거고, 포자체가 강합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포자체가 절간 생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포자체에 중축이 발달하느냐 안 하느냐, 포자체에 탄사 조직이 있느냐, 포자낭 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탄사 조직은 없대. 짧은 의탄사가 있는 경우, 여기 세모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이 세 개의 문을 우리가 구별을 합니다. 여기 지금 맨 위에 있는 뿔리끼 사진이에요. 뿔리끼 사진은, 뿔리끼는 왜 뿔리끼냐면은 이렇게 땅에서, 엽상체는 땅에 있고 포자체가 땅 위로 뿔같이 뿔룩뿔룩 올라온다고 그래서 뿔리끼라고 그래요. 굉장히 작아요. 여기 손가락 하나니까 보통 4cm 이내, 4cm, 5cm 정도 길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산이끼는 뭐냐면은 이 포자낭병이, 우리가 이거 이제 가메토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성 배우체 병, 웅성 배우체 병, 이게 이제 웅성 배우체 병이고요. 이게 자성 배우체 병이에요. 그래서 수컷 배우자 병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덜 찢어진 우산이고, 암컷 배우자 병은 우산이 많이 찢어졌어. 오늘 지금 비가 오는데 우산이 찢어졌냐 안 찢어졌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산 모양이다 해서 우산이끼다, 그런 얘기. 이건 암수 따르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솔리끼는 뭐냐면 잎이 솔잎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솔리끼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상모를 가지고 있고, 이게 포자를 만들어내는 이 포자체에 이제 삭치가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어요. 물론 삭치가 없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개통도를 보면은 먼저 저쪽 이제 호너월트 뿔리끼가 먼저 분지가 됐고, 그 다음에 이끼하고 우산이끼, 솔리끼하고 우산이끼가 분지됐는데, 우산이끼는 2차적으로 기공장치가 태화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공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육상식물이 적응할 때, 육지에 적응할 때 기공은 발달했는데, 이 우산이끼에서는 기공장치가 소실됐다고 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끼를 우리가 어디에서 주로 볼 수 있느냐? 숲속에 가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많이 있는 곳은 엄청 많아. 그래서 여기 지금 이끼로 공원을 만든 곳도 있고, 어디에 내가 우리나라도 이끼공원이 있는데, 강원도 저기
강원도에 춘천 가다 보면 오른쪽에 그 무슨 식물원이지? 그 하나에서 하는 제이드 가든, 거기 가면은 이끼 공원이 따로 있어요. 뒤쪽에, 그 계곡 쪽에. 그리고 이제 이런 기와집 지붕 위에도 이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우리 여기 학교 주변에도 이끼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자, 이제 이 세 가지 이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가장 먼저 분화된 뿔리끼 종류인데, 뿔리끼는 225종 정도가 있고, 배우체의 기공은 있고, 포자체가 광합성을 하고, 여기 포자체가 광합성한다는 게 뭐냐면 요 위에 있는 게 이게 포자체인데, 포자체에도 요 엽록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광합성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포자체가 절간 생장을 한다. 이 포자체는 정단 분열 조직에서 생장하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있는, 배우체 아래쪽에 있는 포자낭병이 있는 붙는 푸트 조직 부분에서 이게 길어서 위로 밀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간 생장이라는 게 대나무가 절간 생장하는 거 알죠? 그래서 이게 끝에서 분열돼서 길어나는 게 아니고 밑에서 늘어난다, 그런 얘기고요. 포자낭에 중축이 있다. 이걸 잘라보면 가운데 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탄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은, 자,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이 포자체는 별로 보기가 힘들고, 이 배우체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배우체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장전기와 장난기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난기 하나에서 장전기, 장난기가 다 발달되는데, 뭐냐면은 자가 수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난기에서는 R세포를 만들고, 장전기에서는 정세포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주로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면 주로 이제 이게 가을에 수정이 일어나는데, 비가 오면은 빗물에 의해서 정충이 튀겨가지고 다른 개체의 뭐냐면 장난기로 들어가서 R세포로 들어가가지고 수정이 일어납니다. 수정이 일어나면 이제 포자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포자체가 이렇게 길게 배우체에서 자라나와요. 절간 생장에 의해서. 그럼 이것만 이에노 핵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이에노 핵상, 나뭇가지 같이 위로 올라온 이에노 핵상의 가운데서 이제 감수 분열이 일어나면서 포자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포자는 뭐냐면은 이 포자체가 끝에서부터 아까 이렇게 보면은 이 불구스름하게 변하죠. 그러면서 리본 모양으로 열려요. 삭과 형태로 열리면서 N획상의 포자를 방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포자가 땅에 떨어져서 발화를 하게 되면 다시 배우체 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 배우체 세대가 메이저 페이스이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육상식물은 대부분 거꾸로인데, 포자체 세대는 배우체에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배우체 세대에 포자체가 나와 있는 거고, 이 배우체 세대에서 포자체 세대가 이렇게 이제 뚫고 나오는 그런 조직을 우리는 콜라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콜라 조직 아래쪽을 보면은 배우체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한 발 조직이 발달을 하는데, 이 발 조직에 이제 전이 조직이 있어서 배우체에서 영양분이 포자체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서 인터칼라리 그로스라고 그래서 뭐냐면 절간 생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분열 조직이 여기에 있죠. 끝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점점 이 뿔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뿔을 잘라보면은 이제 종단을 해보면은 가운데 중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포자들이 감수 분열이 일어난 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포자를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포자하고 여기 지금 의탄사가 있어요. 이 의탄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포자의 방출을 돕기 위한 이 조직인데, 이게 짧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의탄사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얘기했던 포자낭을 위에서 자른 건 이제 길게 자른 건데, 그러니까 횡단하는 건데, 여기 지금 이제 포자들이 감수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 중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종단을 하게 보면은 여기 중축이 있고, 이 포자낭 안쪽에 포자들이 만들어져 있고, 외부에 여기에 이제 광합성을 하는, 아까 포자체도 광합성을 한다고 그랬죠. 유조직들이 발달되어 있고, 에피더미스가 발달되어 있고, 이런 이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뿔리끼 종류는 우리가 이제 주로 구분을 할 때 이 탄사 길이가 짧으냐 기냐, 여기 이제 긴 게 있고, 이거는 짧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포자의 표면이, 이거 주사 현미경으로 본 건데 스파인 타입이냐, 푸실레이트 타입이냐, 또는 뭐 렛글릿 타입이냐, 이런 걸로 주로 종을 구분합니다. 세계적으로는 몇 종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종도 3종인가 4종인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내가 이제 직접 찍은 사진들인데, 요거는 이제 제주 뿔리기입니다. 제주도에서 나는 내가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식물 계통 분류학을 가르치는데 뿔리기를 직접 내가 채집해보고 온 적은 3번밖에 없어요. 3번밖에. 한 번은 어디에 내가 많이 보았던 뿔리기 군락지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영남대학교 내에 있어요. 내가 처음에 94년도부터 2002년 초까지 영남대학에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안동댐을 만들면서 안동댐 수몰지구에서 기와집들을 옮겨서 학교 안에다가 이렇게 이전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고택들이 있는데 학교가 크니까 거기는 학교가 한 100만 평대 땅이. 그래서 사람들이 봄에 벚꽃 피고 하면은 놀러 오고 학교 캠퍼스가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근데 거기 가면은 그 고택 뒤쪽에 낙숫물 떨어지는 이 땅에 늦여름에 이 뿔리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곳은 내가 보았던 곳은, 뿔리기를 많이 보았던 곳은 영주에 가면 여러분들 선비촌이라는 게 있어요. 선비촌에 그 고택들이 거기 쭉 있는데, 그쪽 뒤에 이게 그 주로 이제 습기가 많고 햇볕이 조금 음지인 곳에 자랍니다. 요거는 이제 제주도에서 내가 어느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는데 카페 뒤쪽에 뭐가 있어.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이끼 종류 같아. 그래서 가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 제주 뿔리기.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하고 이거 그 한 삽 떠왔어.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여기 배우채가 있고요. 여기 배우채 위에 이제 포자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길이는 한 3cm에서 4cm 정도 되는 이제 이끼입니다. 그리고 이게 콜라 조직들을 여기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자가 위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찢어지면서 포자가 방출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산이끼 종류로 넘어갑니다. 우산이끼 종류는 비교적 종수가 많고 우리 캠퍼스에도 굉장히 많이 깔려 있고, 내가 우리 집 온실에다가 내가 다른 이 파인애플 릴리라는 걸 키우는데 화분마다 그냥 너무 많이 자라서 이거 걷어내느니라고 요즘 고생하고 있어요. 포자채는 비광합성이다. 배우채만 광합성을 한다. 아까 포자채는 짧아가지고 끝에 뭐냐면은 암배우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광합성을 하지 않고 축이 없다. 포자낭 안에 탄사 조직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 탄사 조직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보고, 그 다음에 밖에서 보면은 이제 유체가 발달돼 있어요. 기름 주머니들이 잘 발달되어 있고, 기공이 없다는 아까 특징을 얘기를 했고, 배우채는 아까 얘기한 대로 땅에 붙어 사는데 일부 잎 모양으로 발달하는 것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산이끼, 이게 이제 찢어진 우산이끼, 안 찢어진 우산이끼. 그래서 이거는 수배우자병, 암배우자병이에요. 그래서 암배우자병에는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장난기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요게 장난기예요. 지금 3개가 발달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자르면서 지금 하나는 완벽하고 하나는 조금 잘못 잘라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배우채는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거뭇거뭇한 이 점들이 보이죠. 그게 뭐냐면은 그 아래에 장정기가 있어요. 장정기 낭이 있어. 장정기 낭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장정기병, 장난기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장난기병 안에 장난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장난기 안에 뭐냐면 알세포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장정기병 위에 장정기가 있고, 장정기 안에서 여기서 이제 감수부절이 일어나서 이제 그 분열이 일어나 가지고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스펌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여기 지금 이제 찢어진 우산, 안 찢어진 우산이 있어요. 안 찢어진 우산이 항상 수컷입니다.
거기에 이제 장전기 이 낭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정자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아래쪽에 장난기 낭이 만들어지고 거기 안에 여기 노란 R세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정자가 일로 와서 결과적으로 수정이 일어나면은 포 자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포 자체가 이제 아주 짧은 세대만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곧바로 감수 분열하면서 노란 포자를 만들어요. 그게 이 노란 포자예요. 오른쪽에 노란 포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라고 조금 내가 사진을 많이 찍어놨어요. 여기 지금 이게 학교 주변 어디에서 찍은 건데 여기 지금 이제 장낭기병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뭐냐면은 포자가 지금 감수 분열해서 만들어진 거고, 요거는 장정기병이고, 그는 이제 요거는 지금 아직 포자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의 장낭기병이에요. 요거는 이제 포자가 만들어진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포자가 분열을 해서 다시 프로탈러스 셀을 거쳐서 배우체로 발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에누액상의 포자체 세대는 굉장히 짧아요. 우산이끼 종류는.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에 가운데 사진을 보면은 컵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제마컵이라고요. 갯마컵, 젠마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무성생식하는 무성생식아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프로파기울들이 몇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빗물에 의해서 비산되면은 이게 이제 무성생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우액상의 배우체가 N우액상의 배우체로 발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왼쪽에 보면은 포자체 배우체 세대의 젠마컵을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거고, N우액상 세대가 무성생식을 하는 무성생식아입니다. 요거는 이제 안배우체. 그리고 이제 안배우체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배우자 낭이 만들어졌고, 배우자 낭 안에 여기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게 감수 분열에 의해서 R세포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수 배우체에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배우체 낭 위쪽에 여기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게 장정기 낭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정세포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포자가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이 일어나면은 아까 이제 수정이 되자마자 포자체가 분열을 하면서 배아가 형성이 되고, 배아가 형성되면 곧바로 감수 분열이 일어나면서 포자하고 아까 탄사 조직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근데 탄사 조직이 여기 지금 DNA 더블 힐릭스 모양의 것이 탄사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탄사에 비해서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런 거를 탄사 조직이라고 그래요. 이 탄사 조직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수분을 흡수하고 건조해지면 그 힘에 의해서 이게 굽었다가 펴졌다 하면서 포자를 비산시키는 역할을 해요. 자, 여기 다시 포자체에 대해서 여기 사진을 찍어 놓은 거고, 이 포자체를 확대해 보면 여기 지금 포자들이 감수 분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사이에 이게 길쭉길쭉한 세포들이 탄사 조직이에요. 그걸 확대해 놓은 게 위쪽 사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서 내가 이제 가져온 건데, 여기 이제 탈러스 조직이고 여기에 이제 젠마컵이 형성돼서 무성생식을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장낭기병, 장정기병, 장정기병, 장낭기병, 그게 이제 성수관 장정기병, 장낭기병,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장정기가 만들어지고 장낭기가 만들어지고 에그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수정이 일어나서 배가 만들어지고 포자체가 만들어지고 감수 분열이 일어나면서 포자와 탄사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기공장치는 없는데 호흡은 하기 위해서 포는 만들어져 있어요. 포는 있는데 기공장치 자체는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그림들을 합성해서 보면 요거 이제 내가 찍은 사진들이고, 이게 이제 젠마컵, 요게 이제 장정기병, 요게 장낭기병, 장낭기병 아래 여기 이제 포자체가 만들어지면서 포자가 감수 분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흔해요. 우산이끼는 일반 화분에도 많고 우리 학교 여기 지금 계단 같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지금은 조금 보기 어렵고 여름에 장마철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솔리끼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솔리끼문은 이 배우체가 솔잎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파리가. 포자체는 비광합성이에요. 그럼 포자체는 어디에 있느냐? 이 배우체 끝에 여기 달려 있어요. 왜 여기 달려 있느냐면은 요게 이제 배우체인데 배우체의 끝부분에 여기 지금 이제 뭐가 여기에 조금 색깔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배우체낭이에요. 안배우체낭, 수배우체낭이 이렇게 줄기라고는 보기는 어렵지만은 가메토파이테, 그러니까 배우체의 끝부분에서 발달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장정기가 만들어지고 정자가 만들어지고 난자가 만들어져 가지고 비가 오면은 빗물에 의해서 튀겨서 다른 개체로 가서 수정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정이 일어나니까 결과적으로는 포자체는 점점 체세포 분열을 하면서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배우체 위에 포자체가 발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 포자체는 광합성을 하지 않고 배우체가 주는 영양분을 가지고 자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포자낭에 탄사 조직이 없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 포자벽은 페린층으로 강화가 되어 있고 기공이 잘 발달되어 있고 엽상 배우체를 갖는다. 입모양의 배우체를 갖는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한 솔리끼고, 이게 이제 가장 흔한 솔리끼, 큰 솔리끼인데 보통 크기는 한 5cm에서 6cm, 아주 큰 거는 20cm까지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하얗게 이제 모자를 쓴 게 뭐냐면 상모예요. 그래서 그 상모를 제거하면 캡슐이 보이고, 캡슐 위쪽에 이제 오포클룸이라고 해서 뚜껑이 있고, 그 뚜껑을 열면 안에서 감수분열이, 여기에 이제 포자체니까 여기서 감수분열이 안에서 일어나 가지고 포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포자가 땅에 떨어지면 다시 발화를 해가지고 원사체를 거쳐서 이와 같은 엽상체를 형성하게 되죠. 엽상 배우체를. 이게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요거는 이제 큰 솔리끼고, 이게 지리산에서 내가 찍은 사진이고요. 요거는 표주박 이끼. 여기 이제 표주박 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이제 표주박 이끼고, 요거는 이제 명주실리끼, 침작은 명주실리끼인데 이런 것들이 다 솔리끼 종류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포자체는 광합성을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캡슐에서는 일부 광합성을 하는데 여기 지금 아래쪽에 이 빨간 조직들은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명주실리끼 사진은 전주수목원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거 찍는데 최동기 선생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인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그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자, 여튼 이 솔리끼 종류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은 이래요. 이제 포자 자체가 동형 포자인데 이게 이제 원사체를 만들고 원사체에서 싹이 나요. 싹이 나면은 이제 배우체로 발달을 하는데 수배우체가 될 놈하고 안배우체가 될 놈이 달라요. 그래서 수배우체는 여기 지금 이제 배우체 끝에서 장정기를 만들고 이 안에서 감수분열이 일어나 가지고 결과적으로 많은 정자를 만듭니다. 난자도 마찬가지로 안배우체에서 여기 지금 이제 장난기가 만들어지고 긴 넥셀이 있고 그 안에 알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가 온다든지 무르막이 형성된다든지 하면은 물을 따라서 정충들이 헤엄쳐 들어와 가지고 여기 지금 알세포로 들어가서 수정이 일어나게 돼. 그래서 이 수정은 그러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이 배우체 위에서 이렇게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접합자가 형성이 돼 가지고 배가 발생을 해서 배우체 위에 이 포자체가 발달하게 되고, 포자체가 이제 성숙해지면은 포자낭이 만들어지고 삭치가 만들어지고 안에 완성된 이제 포자체 안에서 감수분열이 일어나면서 포자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포자가 땅에 떨어져서 다시 안배우체, 수배우체로 발달하는 게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자, 이 솔리끼의 특징은 뭐냐면 이 포자가 발화를 하면 포자나 펠린층으로 강화가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 있고, 발화를 하면은 원사체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실 모양의 펀자이 하이피 같은 이런 조직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어느 하나에서 프로파귤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버드가 형성이 돼서 그 버드에서 배우체가 이렇게 발달을 합니다. 그러면 원사체 하나에서 여러 개의 버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 개의 포자체, 배우체가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우체가 수정이 일어나게 이제 배우체가 완전히 성숙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장정기가 만들어진 거고 정자가 이제 만들어지기 직전 단계고 요거는 이제 장낭기는 긴 넥셀을 가지고 있고 여기 알세포가 있고 여기에 이제 뭐냐면 세포 가운데 세포들이 디스인테그레이션이 되면서 정자가 들어오는 길을 만들어줘요. 넥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수정이 일어나가지고 수정이 일어나면은 아까 얘기한 이런 이제 포자체가 발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감수 분열을 일으키면은 포자가 만들어지고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본 겁니다. 여기 에그셀이 만들어진 장정기, 여기 이제 장낭기,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정충을 만들 장낭기들이 여기 있고 장정기를 조금 확대해 보면 에그셀과 여기 이제 스탁셀이 있고 목세포가 있고 긴 넥셀이 있어요. 그럼 이 긴 넥셀에 나중에 이 통로가 만들어지면서 이쪽으로 정충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물리기 종류인데요. 솔리기 중에서 가장 먼저 분화된 그룹이 두 개가 있는데 타카키아 아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기 아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리기 아강.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리기에 성냥개비 같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물리기 종류이고 이게 이제 뚜껑을 열면은 이게 포자체가 들어있고 요게 이제 주로 이제 솔리기 종류들이고 이기 종류들의 이 오포콜룸을 열고 나면은 안쪽에 이렇게 이제 외삭치, 내삭치라고 하는 이빨 모양의 구조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솔리기 중에서도 고등 솔리기 참리기 종류의 특징인데 그걸 이거 전자현미경으로 여기 이제 색채를 해보면은 외삭치, 내삭치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삭치, 내삭치가 습기에 의해서 오므라졌다가 펴졌다가 하면서 안쪽에 있는 포자를 밖으로 방출을 해요. 그래서 이 솔리기 종류는 탄사 조직이 없고 대신에 이 삭치 조직이 그 기능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 뚜껑을 열면 안에 그래서 이 포자들이 있고 중축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자가 땅에 떨어지면은 여기 지금 이제 발화를 해서 이렇게 긴 사상 조직을 만든다. 이걸 우리는 원사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원사체의 일부에서 이렇게 이제 버드가 형성이 되면서 배우체가 밀고 올라옵니다. 주로 이제 이 포자의 모양이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분류하는 주 키 중에 하나예요. 자, 그 중에서도 솔리기 중에서 초기에 이제 분화된 이기 종류의 물리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스파그넘 또는 핏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물리기는 이 옆상 그 배우체 조직을 보게 되면 현미경으로 보면은 광합성을 하는 이 염록체가 있는 세포질은 이거고 그 다음에 요게 하나의 세포고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이런 그 물을 저장하는 저장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드라이웨이스의 100배까지 물을 저장을 합니다. 핏모스들은. 그래서 여기 이제 잎을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은 세포질은 이렇게 그물망 같이 되어 있고 다 빈 공간 세포예요. 물을 공급하는. 요걸 옆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살아있는 세포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렇게 이제 빈 공간 조직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포자낭은 아까 얘기한 성냥개비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핏모스는 이 피트가 탄화를 일으키게 되면은 우리는 토탄이라고 그래요. 토탄. 이 토탄을 저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말려서 주로 석탄 대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토탄은 주로 이제 툰드라 지역에서 많이 발달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핏모스들이 산도가 높기 때문에 뭐냐면 핏모스 보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늪지대에 빠지면은 동물이 썩지를 않아요. 산도가 높아서 박테리아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뭐냐면 머미가 이 핏모스에서 형성된 그런 거를 지금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고 왼쪽 사진은 이 핏모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 자원으로 석탄 대용으로 이렇게 이제 채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지만 이 툰드라 포레스트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산림 자원으로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핏모스를 물리기 종류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주고 팔아요. 내가 최근에 난을 키우면서 물리기를 샀는데 이제 수태라고 하는데 어디서 왔나 봤더니 뉴질랜드산이에요. 뉴질랜드. 내가 전에 백두산 쪽에 채집을 갔을 때인데 오래전에 거기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장백산에서 이 물리기를 채취해 가지고 높은 산에 주로 자라니까 채취해 가지고 마당에 이렇게 말리는 걸 내가 보았어요. 그래서 뭐 한다고 이거 말리느냐 그랬더니 판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물리기 자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용읍이라든지 대암산 같은데 이런 데 가면 핏모스 그 군락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끼류 계통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유전체 정보에 의해서 최근에 이제 확립이 됐는데 그게 이제 먼저 뿔리기문이 먼저 분화됐다. 그 다음에 우산이끼문과 솔이끼문은 시스터 그룹이다 하는 게 주 결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뿔리기 종류에서도 서로 여기 지금 오른쪽에 내가 써놓은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끼 종류예요. 그리고 이제 한글로 써놓은 거는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여러 종류가 있고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일부 종류가 있고, 이거는 이제 핵유전체의 정보에 의해서 개통수를 그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뿔리기, 우산이끼, 소울이끼 이런 식으로 이제 분화되는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가장 종수가 많은 솔리끼인데 솔리끼 종류는 크게 이제 가장 먼저 분지된 타카키아 아몬이 있어요. 이 타카키아 솔리끼는 세계적으로 두 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미국 서부에 있고 하나는 중국에 있는 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물리끼가 분지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아몬으로 분지를 하고 타카키아 아몬, 물리끼 아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검정이끼 아몬과 참이끼 아몬. 그래서 대부분의 종은 이 참이끼 아몬에 해당이 돼요. 그 중에서도 주로 이 참이끼 강에 해당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참이끼 강은 다시 여러 개의 아강으로 나누는데 여기 개통수에서 이 아래쪽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참이끼 강에 해당되는 식물군들입니다. 그래서 이 참이끼 식물 전체적인 이제 개통수인데 요게 내가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조금 다른 게 이게 이제 우산이끼가 먼저 분지된 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산이끼가 먼저 분지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플라스톰 데이터이고 전체 유전체 데이터들은 뭐냐면 뿔리끼가 먼저 분지됐다는 게 현재까지 그 결론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이끼 종류의 전반적인 계통 그리고 진화 계열을 살펴보았습니다.